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평가 지표, 이제 통계 자료죠.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원과 KB부동산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죠. KB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리브온이라고 치시면은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KB 통계라는 곳이 있죠. KB 통계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월간, 주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을 눌러서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주간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엑셀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이제 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청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하락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파트 매매 증감률입니다. 전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번 주에는 0.0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0.02%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하락폭이 더 증가했죠. 서울을 보게 되면은 서울도 이번 주에 0.0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0.02% 하락이었는데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도 하락폭이 증가가 됐죠. 우리가 강남은 그래도 굳건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0.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0.02%였죠. 계속 강남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전국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구나. 다른 곳을 한번 보게 되면은 부산 이번 주에 0.08%, 저번 주에는 0.04%였죠. 그래서 부산은 하락폭이 2배로 커졌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0.05% 하락, 저번 주에는 0.02%였죠. 이번 주에도 저번 주보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2.5배 정도 늘어났죠. 인천은 이번 주에 0.08% 하락을 했고요. 저번 주에는 0.0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3배 가까이 하락폭이 증가를 하고 있죠. 광주광역시는 이번 주에 0.03%, 저번 주에는 0.04%, 저번 주보다는 줄긴 했지만 저번 주랑 똑같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을 했었죠. 대전은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0.01% 하락, 저번 주에는 0.02%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번 주에 대전하고 춘천, 강원도 빼고는 다 하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0.03% 하락을 하고 있죠. 저번 주에는 0.01% 하락이었는데 하락률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경기도를 볼게요. 0.02% 하락, 저번 주에도 0.02% 하락,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세종 같은 경우도 볼까요? 세종도 집값이 계속 상승했던 지역이죠. 근데 이번 주에는 0.01% 하락, 저번 주에는 보합이었어요. 그래서 보합에서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게 되니까 어떤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돌아섰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하락폭이 조금 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값이 조금 계속 더 떨어지면은 기회가 이제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매매 지수 이것도 한번 봐야죠. 한번 볼게요. 매수자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매수자 매도자 동향 전국적으로 이번 주에 18.8, 저번 주에는 19.9였죠.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매수자가 줄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20.7, 저번 주에는 20.8,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줄기는 줄었습니다. 매수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전국적으로 거래가 이번 주에 5.0, 저번 주에는 5.6이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은 이번 주에 3.7, 저번 주에는 3.2였는데 거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은 서울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 빠지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고, 전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빠지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없어진다라고 이제 차이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웬만하면은 이제 뭐 서울에 거주하다가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작더라도 마련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5억 로또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 제가 한번 그 전에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런 문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봐볼까 해요. 일단은 15억 로또가 되려면은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다는 뜻이죠. 그 시세 차익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요. 두 번째,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를 높이 분양을 못 하겠죠. 기존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낮게 분양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 분양가가 역대 최고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도 똑같은 가격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분양을 했을 때만 해도 너무 비싸다 이랬었는데, 집 가격이 그동안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비싼 분양가였는데 지금은 집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분양가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을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후분양제라는 장점이 있어요. 후분양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전세를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가 적당히 비싸지만 이미 매매가는 훨씬 더 비싸고 전세가도 분양가에 근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돈이 없으면은 전세를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제 생각에는 본인 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억에서 3억 주고 지방의 아파트를 사느니 2억에서 3억 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표시를 잘 해줘야 되는데 또 안 들어가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첫 번째 이제 강남이 비싸고요. 두 번째 용산이 비쌉니다. 세 번째는 여의도가 집값이 비싸죠. 네 번째가 이제 송파구 정도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집값이 비싼데 그 중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1, 2, 3, 4 이 정도 돼요. 근데 1번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뭐 가장 좋은 지역이죠. 반포라는 곳인데, 반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터미널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속터미널이거든요. 버스 터미널 있죠. 그곳에서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곳인데 바로 이게 원 펜타스라는 곳입니다. 반포 원 펜타스가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서 15억 정도 낮은 거죠. 뭐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10억, 뭐 이제 그냥 기분 좋자고 잡으면 한 15억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신반포역 9호선 앞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일단은 세대수가 작아요. 세대수가 뭐 작다고 해서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주변에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 정도, 원베일리가 이 정도, 여기가 이제 원베일리고요. 여기가 이제 아리팍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가장 대장이었죠. 근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생기면서 대장이 아리팍으로 넘어왔고요. 원베일리가 생기면서 대장이 원베일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같이 껴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먼저 봐야죠. 아리팍, 원베일리,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곳의 시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가 분양가가 비싼지 싼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볼게요. 면적을 한 33평 그 사이로 맞춰보고요. 33평에서 35평 사이 맞춰보고요. 이게 조금 이쪽은 보기가 애매한 게 왜냐면 또 한강 뷰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 2층이든 앞이 가린 층이든 뭐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가가 3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저가는 36억 8천이 되고요. 33평 국민평형 기준으로. 아크로 리버파크는 35억. 여기다 적는 게 좋겠네요. 그럼 뭐 36억, 여기는 35억, 레미안 퍼스티지는 33억. 그러면 여기는 얼마 하면은 적정가일까요? 얼마 하면은 적정가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실은 여기 세대수가 작잖아요. 세대수가 작지만 또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최고 비싼 데보다 한 10% 정도 낮게 잡으면은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6억 정도 빼주면은 대략 한 3억 32억 32억 좀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조금 그렇죠. 뭐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잡으면 이 사이에 이제 껴있으면서 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정말 낮게 잡았을 때 30억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곳의 분양가가 지금 추정 분양가거든요. 19억에서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는 곳의 분양가가 19억에서 20억이에요. 우리가 당첨이 되면은 그냥 10억 정도는 벌 수가 있겠죠. 저는 19억이 없는데요, 20억이 없는데요, 이거 그냥 딴 나라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베일리 전세를 한번 볼게요. 전세가 뭐 18억, 19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저가는 15억이네요. 뭐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5억에서 18억 사이니까 한 16억, 뭐 17억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아크로 리버파크 전세가 15억에서 18억 뭐 비슷하네요. 레미안 퍼스티지를 볼까요? 14억에서 16억. 그러면은 레미안 퍼스티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 뭐 한 15억에서 18억이구나. 그러면 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15억에서 18억 이러니까 한 16억 얼마? 대충 보수적으로 16억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아까 분양가가 19억에서 20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이 대략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겠죠.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뭐 중도금 이자를 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분양제입니다. 이미 거의 다 지어졌어요. 로드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옛날 로드뷰인데 지금은 다 지어졌습니다. 거의 겉에 건물 도색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분양이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24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후에 분양을 하는데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흔히 이제 25평 59제곱미터죠.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리고 33평 84제곱미터죠. 추첨제가 30%. 그 이상의 평형은 추첨제가 20%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33평 기준으로 했으니까 33평은 제가 조금 비싸요. 그럼 저는 25평 할래요 하면 25평은 14억입니다. 분양가가. 그러면은 14억짜리가 추첨제가 60%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33평으로는 아까 19억 정도 되는 게 30%가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약 점수가 낮더라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 3억 정도도 없으면은 안 되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혹시나 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냥 대전이 나왔으니까 대전에 제가 집을 좀 사려고 해요. 대전에 한 6억짜리 정도 사려고 해요. 6억짜리를 3억 내 돈 넣고 3억 전세 끼고 살까 해요. 그러면은 대전에 3억을 쓰는 것보다 반포에 3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당첨되자마자 주변에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계속 DH 클래스라고 반디클이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트리니티 1이고 여기도 계속 이제 2016년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 지금은 대장이 원베일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반디클로 대장이 옮겨옵니다. 여기가 만들어지면은 여기가 대장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하, 여기 반디클이 또 분양을 하면은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원베일리보다 비싸다. 그러면 여기는 시세 차익이 더 크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려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근데 저런 기회가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 이유는 반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첫 번째로, 그리고 하필이면 거기가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후분양제 아파트고 후분양제이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끼워서 내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팔려면은 실거주 한번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한번 해야지 세금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지, 뭐 실거주 안 하면은 세금으로 많이 뜯기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어느 곳을 사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한 반절 50% 60% 뗀다고 하더라도 몇 억은 벌잖아요. 굳이 안 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나는 이제 저기를 살지 않을 건데 내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네. 내 자녀한테 통해서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자녀가 당첨되고 부모님한테 2, 3억 대출 받고 차용증 쓰고 연 4.6% 이자를 매달 이체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한테 또 용돈을 주면 되죠. 서울에 살고 있는 내 자녀에게 매달 뭐 50만원, 100만원씩 용돈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세가 되겠죠. 내가 내 자녀한테 용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있잖아요. 세상에 방법은 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다. 이제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저런 정보를 이제 제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해야 아는 거지, 그냥 있으면 당연히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면은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당첨돼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아쉽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추첨제니까. 그리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추석 때 그 보육원에 봉사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장난감이랑 먹을 거랑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갔었는데 한 500만 원어치 그 정도 이제 사서 가서 친구들을 주고 왔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편지를 써왔습니다. 편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거기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아저씨에게 이게 모르죠. 뭐 모르긴 모르죠. 모르는 아저씨죠. 근데 헬로 카봇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해요. 엄마 대신 꼭 껴안고 잘게요. 엄마 올 때까지 울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기쁘기도 한데 이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게 뭔가 장난감을 떠나서 그냥 엄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로랑 신이는 조금만 아빠가 늦게 와도 이제 아빠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아이들한테 대신 엄마를 좀 선물해 준 거나 다름없죠. 엄마 대신 껴안고 잘 수 있는 헬로 카봇을 선물해 줬으니까 그게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고맙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C차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팔고 있거든요. 그것도 팔면은 수익금 전액을 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갈 예정입니다. 지금 4년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기다리니까 또 가줘야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는 장난감을 사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차 원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팔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저기 가니까 사달라 이건 아닌데, 그냥 혹시나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가 필요하다, 뭐 새로 출시한 뉴욕 쿠키가 정말 먹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구입해 주시면은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하니까 실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건 파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은데, 그냥 저런 거 이렇게 편지 하나 받고 나니까 그래, 내가 조금 댓글로 한 소리 들어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만 그런 거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올려뒀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함께 해주시면은 또 올 크리스마스에도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을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대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방송이라서 너무 날것의 방송인데 항상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던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